정권 법조 소수 편향 헌재. 이대로는 안 된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촛불 시민들의 초조함과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 최종 결정권을 헌재가 행사하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개헌을 할 때 헌법재판소를 해체하자는 주장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명색이 주권자 국민한테 대통령 탄핵 과정 내내 국회 결의와 헌재 판단을 목 빼고 기다리라는 게 과연 맞느냐고 일반 시민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래서야 어디 주권자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탄식이 절로 이어진다. 장차 개헌 국면이 펼쳐질 때 헌재의 구성과 기능, 권한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와 재설계 논의가 본물 터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이 글에서 나는 헌재 구성과 운영에서 현행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보장해온 잘못된 삼중 프리미엄, 즉 정권 프리미엄과 법조 프리미엄, 소수 프리미엄이 헌재를 대통령과 판검사 탄핵에 적합하지 않은 재판기구로 만든다는 점을 드러내고, 이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체 주권자에 의한 국민투표, 대통령 이외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민의주권자에 의한 추첨시민의회가 국회 탄핵소추의 최종 심판권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을 쓰는 1차적 이유는 위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 좀 더 정교한 토론을 촉진하는 데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와 신화화에서 벗어나 헌재 재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이 여대야소 국회의 뒷받침을 받는 이상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정권의 핵심 요직에 대한 탄핵소추는 몹시 예외적이고 비상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무총리 등 대통령의 고위 임명직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소추에 성공하는 정치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고 고작해야 사임 해임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헌법상 해임권의권을 발동할 수 있을 뿐이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결의는 탄핵소추보다 당사자의 불명예가 덜하다. 구속력이 없어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점에서도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수반하는 국회의 탄핵소추보다 훨씬 약하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 결의도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의 22대 국회처럼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아닌 탄핵 대상자는 국회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대법원장과 법관, 검찰총장과 검사 모두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만은 국회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야당이 200석 이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넘어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이 주도한 22대 여소야대 국회는 야당 의원만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등을 일방적으로 줄줄이 탄핵소추함으로써 여소야대 국회의 위력을 보여줬다. 놀랍게도 헌재는 지금까지는 탄핵소추당한 고위직 인사들을 예외 없이 모두 살려서 직무로 복귀시켰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믿는 국민들은 당연히 헌재 판단의 불신과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엘리트 법조사회의 정점에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들 못지않게 엘리트 관료사회의 정점에 위치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유유상종의 동료의식을 발휘해서 국회의 파면 요구를 줄줄이 거부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만약 민의주권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추첨시민의회에 탄핵 결정을 맡겼어도 과연 적절한 학습과 수기를 거친 후 동일한 판단을 했을지 묻고 싶다.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탄핵 방식을 정치 더하기 사법 모델 혹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사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공직자 탄핵 절차의 본질은 중대한 위헌 위법을 이유로 한 단심 징계 파면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 주체와 피청구인이 법관 앞에서 양당 사자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는 사법 모델이 적합한 측면을 당연히 갖는다. 그럼에도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어렵사리 소추한 최고위 공직자 탄핵 사안을 국민대표성이 현저하게 약한 헌재가 지금처럼 최종 심급으로 처결하는 현행 사법 모델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 특히 우리 헌재의 독특한 구성 방식과 운영 방식이 문제를 가중시킨다. 지금의 헌재는 세 가지 문제에서 근원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첫째, 헌재 구성에서 정권 프리미엄이 너무 강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정권의 고위 공직자 탄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헌재는 3부 구성주의의 미명 아래 실제로는 대통령 목 3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목 3인, 국회 목 3인 중 대통령의 편인 여당 목 1.5인,
총 7.5인이 친정권 성향으로 구성된다. 반면 야당 몫은 국회 몫 3인 중 야당 몫 1인과 여야 합의 몫 0.5인, 총 1.5인에 지나지 않는다. 개헌으로 헌재 구성원칙을 바꾸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몫 7.5인 가운데 4인만 2심 전심으로 뜻을 모으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 정권 요직에 대한 탄핵을 모두 막을 수 있다. 요컨대 지금의 헌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탄핵소추는 야당이 주도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은 정치 성향상 야당 주도 탄핵소추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둘째, 헌재는 절대다수 재판관이 엘리트 고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법조 프리미엄이 아주 강해서 동료나 후배 엘리트 판검사 탄핵에 몹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헌재가 탄핵 심판을 마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며 법기술적 측면에 사로잡혀 일반 시민의 법감정이나 정의관념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정치검사 탄핵이 지금까지 100% 기각된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헌재가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에 진저리 치는 일반 시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의 법의식에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해온 정치검찰의 존재가 선명하다. 그럼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 소추당한 정치검사들을 모두 살려줬는데 이는 정치검사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출세가도를 달려온 엘리트 법조인들이라는 사실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엘리트 정치판사에 대해선 헌재가 더 적극적으로 감쌀 게 틀림없다. 실은 정치판검사로 의심받는 자들은 예외 없이 법조계에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다. 판사라면 적어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거나 검사라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근무해야 정치판검사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은 위의 경력을 기본값으로 가진 법조 엘리트들의 대장격이라서 엘리트 정치판검사의 셈법과 행태에 익숙할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가 아닌 정치 편향 혐의로 화려한 경력에 흠집을 내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는 게 아닌가 싶다. 달리는 대법원과 헌재가 지금까지 엘리트 판검사의 정치오염 의혹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법조중심 헌재 구성이 계속되는 이상 헌재는 앞으로도 엘리트 정치판검사 탄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헌재는 현행법상 9인의 재판관 중 최소한 6인이 찬성해야만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낼 수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헌재의 소수파에게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 있는 부당한 특권을 준 것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5대4로 한 표 차이로 탄핵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경우에도 가결 정족수인 6표에서 한 표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소수파인 4인의 뜻이 관철돼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당사자가 직무에 복귀한다. 더욱이 지금처럼 헌재 재판관이 1인 결원 상태에선 3인이 탄핵 거부 특권을 갖는다. 5대3으로 찬성 의견이 2표가 더 많은데도 그렇다. 탄핵 심판에서 이렇듯 반대표의 가치를 가중해서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건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당장 위헌 결정에도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냐는 항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래에서 이유를 상세히 밝히겠지만 나는 위헌 결정과 탄핵 인용 결정에 똑같이 6인 이상 찬성을 요구해온 현행법의 규정이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정의의 요구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위헌 심판을 할 때 국회의 입법 결정을 뒤집는 위헌 결정에 몹시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의 가중다수결이 요구되는 게 자연스럽다. 반면에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할 때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을 뒤집는 탄핵 기각 결정에 몹시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탄핵 인용 결정의 가중다수결을 요구할 게 아니라 탄핵 기각 결정의 가중다수결을 요구해야 맞다. 헌재의 중대한 결정의 5대4 단순 다수결을 넘어 3분의 2 가중다수결을 요구해온 현행법의 취지는 9인의 재판관들 사이에서 최소한 6대3 나아가서 7대2, 8대1, 9대0 등 일종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결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을 것이다. 다수결의 이름으로 5대4 한 표 차이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혹은 6대3으로 최소한 3표 차이 결정을 요구함으로써 일종의 국회 존중과 사법절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대한 헌재 결정의 가중다수결을 요구한다는 위의 논거가 위헌 결정에는 통하지만 탄핵 결정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중다수결 요건이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억제하는 의도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헌재가 국회 입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헌재가 3분의 2 가중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맞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입법한 기존 법률은 강한 합헌 추정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중 다수파 5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6인의 찬성이 있어야만 국회 입법을 뒤엎을 수 있다고 정한 이유일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가 인용 기각을 판단하는 경우 국회 존중과 사법절제 원칙은 탄핵 기각 결정에 가중다수결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특히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미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적 과반수를 훌쩍 넘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찬성을 거쳐서 결정한 것이다.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재석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소추가 천신만고 끝에 이뤄졌다면 그 민주적 정당성이 위헌심판대에 오른 국회 입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더욱 존중하고 기각결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마땅하다. 위헌심판에서 다수파 5인 재판관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 표가 부족해서 부득이 합헌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6인 이상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놓지 않는 이상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맞을 것이다. 현행법은 정확하게 거꾸로 정한다. 3분의 2 가중다수결을 탄핵 기각 결정이 아니라 탄핵 인용 결정에 요구함으로써 소수파 사인에게 탄핵 비토 특권을 부여한다. 현행법의 입장은 이중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현행법은 고작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국회 통과 입법을 원칙적으로 합헌 추정을 받는 민주적 결정으로 보고 헌재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존중 의무를 부과하며 위헌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행법은 무려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에 대해서는 헌재의 존중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소수파의 탄핵 거부 특권을 주면서까지 탄핵 인용을 어렵게 만든다. 어쩌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정치적으로 오염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헌재의 정치적 오염을 씻어내는 순수한 사법적 역할을 기대했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인식과 기대가 정치불신과 사법맹신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논외로 치더라도 현행법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을 가볍게 보고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 있도록 헌재의 소수파 프리미엄을 보장한 건 심각한 설계 오류로서 향후 개헌 국면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전개된 내 입론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지금의 헌재는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아온 정권 프리미엄과 법조 프리미엄, 소수 프리미엄 탓에 대통령 탄핵이나 정치판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대의민주적 의사결정을 맡기에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누가 공직자 탄핵권을 가져야 하는가? 공직자 탄핵권은 근본적으로 주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전체 주권자가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파면 여부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정하는 게 자연스럽다. 장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국민 소환권을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로 도입해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환 선거를 다시 치러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제적 2, 3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경우에도 국민이 3개월 이내에 찬반 투표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지금처럼 헌재재판관 9인, 그것도 소수파 4인이 탄핵 거부권을 가진 지금의 헌재에 맡기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중하다.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를 탄핵할 경우에는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 누구라도 선거로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국민투표로 번거롭게 진퇴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전체 주권자를 인구통계학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미니주권자 100인에서 150인을 추첨으로 뽑아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최장 3개월간 운영해서 최종 결정권을 주면 된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비난할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배심 재판을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배심 재판제가 확립된 많은 나라에서는 추첨으로 뽑힌 10명 안팎의 일반 시민들이 복잡다단하고 생소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유무죄 판단권한이나 불법행위 판단권한을 행사한다. 추첨에 의한 배심원 재판이 별 문제 없이 많은 나라에서 뿌리를 내린 사실에 비춰볼 때 추첨으로 선발된 후 최고 수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학습과 수계 과정을 거친 100인에서 150인 일반 시민들에게 탄핵 최종 결정권을 내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시민의회의 주체는 추첨으로 뽑힌 일반 시민들이라 이념 논쟁이나 진영 논리, 권력이지나 명예욕, 이해관계나 부패 유혹에 휘둘릴 가능성이 정치인이나 관료, 전문가나 활동가에 비해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에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재판관 개개인에게 쏠린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의혹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해서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 연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법조 엘리트 출신들이라 인생회로가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뻔하다. 일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직업적 다양성과 삶의 현장성에 비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동질성이 몹시 높고 구인의 경험을 다 합쳐도 법조계 안을 맴돌았을 뿐이라 대표성과 다양성, 현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헌법재판관 중에는 헌법학교수 출신도 없다. 헌법재판관들은 민형사 재판의 달인 소리를 듣는 엘리트 법관 출신들이지만 헌법 전문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뛰어난 율사 스타일이지 지성의 그릇이 큰 법사 스타일이 아니다. 현실의 헌법재판관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범주에 속하는 데다 헌재 자체가 잘못된 정권 편향과 법조 편향, 소수 편향으로 처음부터 구조화됐기 때문에 헌재와 헌법재판에 대한 찬양과 환상은 금물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윤석열 탄핵마저 질질 끄는 헌재의 현재 모습이 이런 사실을 입증한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본인 권력의 비상사태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실패한 친위 쿠데타였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 부서라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야간투시경과 자동화기로 무장한 군대를 무단으로 투입했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회기중불체포특권과 계엄법상 계엄중불체포특권을 무시하고 군과 경찰, 국정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야당 의원 체포와 정치적 반대자 수거에 나섰던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내란숙의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의 의견 불일치로 헌재는 선고기 일조차 못 잡는다. 이건 미스터리가 아니라 난센스다.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명백한 탄핵 인용 사안을 법기술적 이유로 질질 끌며 시민들을 길거리로 계속 불러내는 헌재의 결정장애는 12.3 친위 쿠데타를 맨몸으로 막은 주권자 시민들에게 합당한 예우가 아닐 뿐더러 그런대로 평판을 유지해오던 헌법과 헌재, 재판관들을 도매금으로 욕보이는 자폭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위에서 알아본 이유들로 말미암아 헌재가 향후 개헌 국면에서 해체에 가까운 재구조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내 진단과 처방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면 헌재 재설계의 핵심은 헌재 구성과 운영에서 지금의 정권 프리미엄, 법조 프리미엄, 소수 프리미엄 등 잘못된 3중 프리미엄을 벗겨내고 헌재 권한 중 탄핵 최종 결정권을 전체 주권자나 미니 주권자에게 넘겨주는 데 있다. 헌재, 이대로는 안 된다.